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축구 살롱! 네, 오늘 또 오랜만에 해외 축구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오셨다고요? 이 A매치 주간에 어떤 경기들이 펼쳐지느냐 살펴보다 보니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또 카타르 월드컵을 향한 여정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 이제 유럽 지역 예선이 개막이 됐습니다. A부터 J 그룹까지 해가지고 10개 그룹으로 나눠서 총 55개 유럽 국가들이 경쟁을 펼치게 되겠는데 조 1위를 차지한 10개 팀이 일단 본선에 합류를 하고요. 나머지 세 자리가 있는데 2위를 차지한 팀 10팀, 그리고 UEFA 네이션스 리그 그룹 승자 간 토너먼트를 치르게 되는데 그 랭킹 순위대로 상위 세 팀만 끊어서 나머지 그 조별리그 2위 팀들과 붙여서 딱 세 팀만 남기게 됩니다. 딱 듣는 순간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황덕현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NG가 몇 번 났겠네요. 원래 안 웃는 캐릭터로 유명한데 황덕현이 없으니까 일단 웃음꽃이 막 피네요. 인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A부터 J 그룹까지 살펴보면 절대 1강이 보이는 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조들도 있는데 절대 1강이 보이는 조면 뭐 A 그룹에 있는 포르투갈이라든지 E 그룹에 있는 벨기에라든지 J 그룹에 있는 독일 같은 팀들이 좀 무난하게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 조금 1위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쪽이 F조의 덴마크가 물론 뭐 에릭센 선수도 있고 좋은 선수들, 폴센 선수도 있고 있긴 합니다만 다른 시드 1을 받은 팀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한 팀은 또 아니고 오스트리아라든지 스코틀랜드의 전력도 그렇게 만만한 팀들은 아니기 때문에 1위를 나머지 두 팀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조건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지난 월드컵 예선 때 입증이 됐었습니다. 그룹 A에서 프랑스와 스웨덴 그리고 네덜란드가 한 조에 묶이는 지옥의 조가 탄생을 하면서 결국 네덜란드가 월드컵에 진출에 실패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룹 G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있었는데 이탈리아가 2위로 밀려나면서 플레이오프에서 스웨덴과 만나서 두 경기 합산 1대 0으로 패하게 되면서 또 월드컵에 못 나오게 됐던 좀 충격적인 결과였죠. 그때 감독이 심한 욕을 먹었는데 그 당시에 인터뷰가 나는 지난 40년 동안 모든 것을 이루었고 지난 두 경기에서만 실패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 서준일 캐스터를 상당히 존경하는 이유가 저런 걸 다 외우고 있어요. 오랜 중계에서 그 누적된 짬바이브 짬바. 전문 아니, 용어로. 그러니까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계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네, 황덕현 씨 중계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역시 TBS가 굉장히 좋습니다. 상암에서 굉장히 좋은 사풍을 지닌 그런 훌륭한 회사다. 그 이탈리아 아무튼 그 감독이 상당히 좀 결국 그렇게 해서 경질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또 감독하고 또 선수들 사이에 언쟁을 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죠. 감독이랑 선수랑요? 그때 감독이 교체 투입을 지시한 선수가 바로 데로시 선수였습니다. 로마의 왕자라고 불리는 수비형 미드필더 내지는 수비수를 보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수를 넣어야지 왜 수비수를 넣느냐. 내가 들어갈 차례가 아니라 쟤를 넣어라. 인시니아를 넣어라. 그러면서 뭐 감독하고 엄청나게 언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아예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히는 그런 일례도 있었습니다. 그럼 감독이 잘못했네요. 잘못했죠. 제가 감독이라도 저기 축구도 그렇게는 안 해요. 지고 있으면 공격수, 빠른 공격수를 넣는다고요. 우리 심재희 기자도 상당히 그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레프트윙을 보는데 그래요? 지금은 뭐 거의 못 뛰죠. 그 팀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네요. 두 분이 또 스탠딩 윙어로서 나선홍 팀장님하고 한번 자웅을 겨뤄보겠습니다. 서준일 알겠습니다. 캐스터는 그 축구 참여하면 보통 어느 포지션에? 저는 다 들어가는데 5분 사이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빠지죠. 저희 조개팀에 그런 형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빨리 5분 뛰고 빠져서 회식 장소를 물색하시죠. 그렇죠. 장비는 메시, 호날두급이고.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형님들이 계세요. 그렇군요. 다시 이야기로 넘어오자면 그래서 이 A매치 기간 동안 총 3경기씩 진행이 됩니다. 매치데이 1은 금요일 새벽에 이미 다 끝이 나갔고 나머지 두 번의 라운드가 또 이어서 진행이 될 텐데 사실 3일 간격으로 3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행군입니다. 거기다가 나라를 오가면서 좀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긴 팀일수록 좀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담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좀 프랑스의 일정이 25일에 우크라이나와 홈 경기를 치른 이후에 28일에 카자흐스탄을 갔다가 4월 1일에 다시 중유럽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이 원정 거리가 상당히 좀 길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 조에서 프랑스가
굉장히 유력한 1위 후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폴 포그바 선수가 6주간의 부상을 겪다가 다시 대표팀에 이렇게 곧장 또 복귀를 하게 됐고 우스만 델벨레 선수가 2년 넘게 또 국가대표에서 제외가 돼 있다가 올 시즌에 또 바르셀로나에서 35경기에 나와서 9골 도움 4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한 2년 동안 바르셀로나에서는 굉장히 좀 계륵 같은 존재였는데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다시 감독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K리그에 오면 제가 또 이 선수를 또 소개할 수 있겠네요. 뭐라고요? 덤빌레? 네, 덴벨레 선수가 2년 만에 돌아옵니다만 복귀하는 선수의 화제성으로 따지면 이 선수를 따라올 수가 없겠죠. 바로 왕이 돌아왔습니다. 질라탄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질라탄 이브라모비치가 트위터에다가 딱 이렇게 남겼습니다. 신의 귀환. 자기 입으로요? 네. 질라탄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잘하는데 자기를 신이라 그러니까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거죠. 그렇긴 하죠. 네. 이 선수가 만으로 39세, 한국 나이로 41세입니다. 그러니까 40살이 넘은 형님이에요. 저랑 동갑이네요. 그렇죠. 그래요? 예, 아니 저는 그렇죠. 더 어리신 줄 알아가지고. 부록을 간 넘겼습니다. 저랑 굉장히 나이가 비슷한 줄 알았는데. 네. 그렇군요. 네, 형 죄송해요. 그래. 알았어. 네. 근데 이 질라탄 선수가 경기를 뛰게 될 경우에 스웨덴 국가대표 최고령 기록도 경신을 하게 됩니다. 116경기에 나와서 62골을 현재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코소보 그리고 조지아전에서 출장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리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세리아에서 15경기 나와서 15골, 경기당 1골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런데 이게 득점 4위인데 선두권에 있는 호날두라든지 루카쿠 같은 선수들은 거의 한 25경기 위아래로 나왔거든요. 네. 한 10경기 정도 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득점 4위를 하고 있다는 게 질라탄의 시계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볼거리가 있는 유럽 지역 예선전인데 사실 이 A매치 기간이 끝나고 나서 클럽들로 선수들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B클럽들은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요 선수들이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이 피파 바이러스에 시달린다 이런 식으로 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피파 바이러스. 피파 바이러스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 한국 스포츠 경쟁이신가요? 네네. 거의 네. 입사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문제인데. 네. 축구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로 피파 바이러스라는 얘기가 바이러스. 있는데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 A매치 기간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 중에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클럽들이 좀 얼마나 그 경기력을 끌어올리느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수가 8강 대진이 되겠네요. 예. 8강 대진이 확정이 됐어요. 네. 바이에른 뮌헨이 파리 생제르맹과 맞붙고 맨체스터 시티가 도르트문트, 레알 마드리드가 리버풀과 그리고 포르투가 첼시와 맞붙는 이런 8강 그렇군요. 대전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놓칠 경기가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A매치 있고 주말 리그 경기 한 경기 뛰고 바로 챔피언스 리그를 이렇게 돌입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또 주말 리그 경기가 어렵게 잡혀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바로 바이에른 뮌헨이 라이프치히 원정을 떠납니다. 황희찬 선수의 팀이죠. 그런데 라이프치히와 바이에른 뮌헨이 현재 승점 넉 점 차로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8강 정도 되고 상대가 파리 생제르맹이면은 어느 정도 좀 체력 안배도 해주고 싶을 텐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란 거죠. 파리 생제르맹도 똑같습니다. 릴과의 경기가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아예 릴과 공동 선두예요. 현재. 지금 공동 선두죠. 예,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 역시 굉장히 힘든 주말 경기를 치르고 오게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네이마르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왔나요? 네이마르가 돌아왔습니다. 리옹전에서 20분간 교체 출장을 해서 일단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고 음바페가 요즘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의 뒷공간을 좀 팔 수 있는 그런 공격 라인을 마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음바페가 지금 그 득점 1위인가요? 네, 음바페 선수가 잘하고 있고 특히나 챔피언스리그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또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잖아요. 이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의 이 8강전이 사실상의 결승전 비슷한 그런 대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결승에서도 맞붙었었던 그런 두 팀이 되겠고 그 나머지의 또 매치업을 보자면 맨체스터 시티는 사실상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거의 확정을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반면 도르트문트는 프랑크푸르트와의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역시 승점 넉 점 차 4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파브르 감독이 경질이 되면서 계속 지휘권이 바뀌었었죠. 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거기다가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영국 팀을 상대를 하잖아요. 독일과 스페인 정부가 영국 팀들의 입국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거부를 했죠. 네네. 그래서 16강전 같은 경우에 라이프치히도 리버풀을 만났을 때
홈 경기에 이점을 누리지 못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첼시를 만났을 때 홈 경기에 이점을 누리지를 네, 못했습니다. 안타까워했었잖아요. 그건 좀 잘못된 그런 결정이죠. 네. 그래서 중립구장에 가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 이런 조처들이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도 그렇고 리버풀을 상대를 하는 레알 마드리드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만큼 8강전 대진 중에서 가장 좀 아래쪽에 있는 첼시가 또 상대가 포르투잖아요. 나머지 7개 팀들에 비해선 좀 전력이 객관적으로는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예. 첼시의 대진이 좋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첼시가 포르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 역시 굉장히 또 좋은 폼은 아니기 때문에 결승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느 정도는 열려 있지 않을까? 그럴 그런 생각이 수 또 있겠네요, 듭니다. 예. 진짜. 네. 뭐 지금 요즘에 리버풀이 전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조금 정신을 차리긴 했는데 또 그래도 여전히 리그 7위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레알 마드리드가 역시 이런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예전에 3핏을 달성을 하기도 했었고 뭐 특유의 DNA가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좀 극복을 하기에는 결코 쉬운 상태가 아니다. 특히나 뭐 클롭 감독 같이 그렇게 선수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이고 많이 뛰게 만들게 하는 그런 클럽들 같은 경우에는 예. 좀 시즌이 가면 갈수록 팀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올 시즌 중반에 그런 모습이 좀 여실히 드러났었기 때문에 네. 레알 마드리드를 과연 넘을 수 있을까? 49대 51 정도로 좀 어렵지 않을까? 살짝 회의적이다. 살짝 회의적입니다. 살짝 저는. 회의적이시군요. 제가 평소에 축구살롱 보면요, 예. 이렇게 서준 캐스터랑 이제 강현 아나운서랑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예. 그럼 뭔가 불안해. 구독. 오늘 이제 황덕현 해설위원이 결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역대급 재밌고 즐거운 방송이 됐던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축구살롱은 상당히 격조 있는. 예. 어떻습니까, 우리 심재 기자님? 일단 뭐 팀장님은 사석에서 볼 때랑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고요. 사석에서는 어떠신가요? 사석에서는 상당히 중후하시고 말씀이 많이 없으세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많이 드시느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심심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아닙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면 그때는 좀 축구 외적인 뭐 이런 재밌는 것도 조금 네. 준비를 해올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눌러달라고. 네, 이번 주도 축구 보고 다음 주도 축구 축구 살롱.